이번 동영상에서는 헤르몰츠 공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헤르몰츠 공명이라고 함은 실제로 여러가지 공명 현상 중에 하나로서 공명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과 기주공명 그리고 웨이드 공명에 대해서는 소리의 공명이라고 하는 동영상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여러가지 공명 현상들 중에서 헤르몰츠 공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헤르몰츠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은 공간, 예를 들면 병이라든지 또 내지는 어떤 용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작은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공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명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헤르몰츠 공명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이 빈 병에다가 바람을 이렇게 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기로 채워져 있는 병의 주둥이를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대고 공기를 불어넣었을 때 부응하는 소리를 내는 현상을 가리켜 일종의 헤르몰츠 공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빈 병에 바람을 불었을 때 이 병에서 왜 소리가 발생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바람을 이렇게 불게 되면 이 공기의 일부가 병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그 공기는 이 주둥이 근처에 있는 이 공기들을 아래로 밀어내려서 이 내부의 공기 압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높아진 이 내부의 공기 압력은 이 주둥이 근처에 있는 공기들을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때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실제 원래 이 병 속에 들어있던 공기보다는 좀 더 많은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병의 내부에 들어있는 공기의 압력은 평상시보다 낮아지게 되죠. 낮아진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외부에 있는 공기를 다시 빨아들이는 그러한 현상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입에서 나온 바람이 지속적으로 존재를 할 때 이 병의 주둥이 근처에 들어있는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즉 들락날락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소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때 발생하는 부응하는 소리가 갖는 그 주파수를 공명 주파수, 다시 얘기해서 헤르몰츠 공명의 공명 주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헤르몰츠 공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헤르몰츠 공명기를 사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주둥이를 가지고 있는 빈 병을 일종의 헤르몰츠 공명을 일으키는 공명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병 주둥이에 90도 방향으로 바람을 만들어 주게 되면 이 공명기에서 소리가 발생을 하죠. 그랬을 때 그 소리가 갖는 주파수를 공명 주파수라고 했는데 그 공명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음속과 이 주둥이의 단면적, 이 병의 최적, 그리고 주둥이의 길이, 이것들에 의해서 공명 주파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헤르몰츠 공명의 공명 주파수는 음속하고 주둥이의 단면적, 즉 이 S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명 주파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둥이의 길이, 즉 L이 되겠죠. 그리고 이 용기의 최적에 해당되는 이 V값이 커지게 되면 반대로 공명 주파수가 감소하는, 즉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헤르몰츠 공명을 이용한 예를 살펴보면 바이올린이라든지 기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스피커 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피커 유닛을 담고 있는 인크로저, 이런 것들이 일종의 헤르몰츠 공명을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헤르몰츠 공명에 관련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